불박차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좌회전하러 갑니다. 불박차 좌회전하러. 예, 좌회전하러 갑니다. 좌회전 신호예요. 황색 신호. 좌회전 들어가는데 크게 우회전한 차량 사고 났어요. 좌회전할 때 언제 황색 신호로 바뀌나요? 황색 신호가 이때 바뀌었네요. 예. 이때. 다시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 급제동하면 여기쯤 쓰겠죠. 경찰은 불박차 신호 위반이래요. 황색 신호에 왜 멈추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딜레마 존에 대한 것을 요새 한동안 방송을 안 했더니 신호 위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군요. 22%나 되는군요. 딜레마 존에 해당된 신호 위반 아니라는 의견이 72%. 여러분들은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세요. 이럴 때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상대가 많이 다쳤으면은 형사비 안 하면 많이 다치지 않더라도 지금 억울하잖아요. 경찰이 신호 위반이라고 그러면 과연 내가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조금이 아니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멈추느냐. 이때 지금 저 정지선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 그럼 불박차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급제동했으면 어디쯤 멈추게 됐느냐. 내 차가 정지선 지나에 서 있으면 어중간하면 그때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 혼자 싸우셨어요. 본인 혼자 싸우셨는데 그런데 검사도 역시 왜 황색불에 멈추지 않았나요? 하면서 검사도 신호 위반이래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을 보시겠습니다. 형사입니다. 형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선 변호인의 도움 받으셨군요. 운전자 보험이 있었으면 사선 변호인의 도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혼자 하신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왜 좌회전했느냐? 이거 신호 위반이다. 검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 1심에서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랬다. 이거 잘못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1심에서는 이거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 딜레마존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하지만 딜레마존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은 이것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것을 신호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 그 행위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 신호 위반 아니다. 그러면 신호 위반 아니면은 종합범 처리 그냥 끝나거든요. 종합범 처리 끝내서 공소권 없는데 공소를 했으니까 공소기각이다. 원래는 무죄 판결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겁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가 8.7m다. 불박차 속도는 33 정도 된다. 그러면 바로 제동하더라도 한 3.5, 3 내지 5.7m 더 가서 멈추게 된다. 그래서 급정지하더라도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 한복판에 차가 정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황색 신호에 급제동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급제동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황색 신호 봤을 때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잡았으면 교차로 한복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은편 차가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차는 불박차 못 봤다 그러는데요. 그 차가 대우회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불박차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1심에서 판단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도 여기 보면은 이것은요. 신호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아까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를 말한다.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은 1심에서도요. 1심에서는 불박차가 황색불로 바뀔 때 멈췄으면 교차로 한복판에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예요. 교차로 한복판에 거기서 황색 신호로 바뀔 때 브레이크 잡았으면 교차로 한복판에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거기 멈추면 되느냐? 빠져나가야지. 예,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신호 위반이 아니다. 이번 사고도 또 교차로 내에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좌회전에서 교차를 벗어났는데
그런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한 차가 크게 우회전하면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좌회전 이후에 우회전한 차 좀 살피지. 저 차 봐라, 저 차 봐라. 저 차가 저렇게 빨리 오면은 저 오른쪽에 2차로 못 들어갈 텐데 1차로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 차 좀 거기에 좀 대비하지 못한 거. 그게 잘못이지. 불박차의 신호위반. 불박차는 신호위반이 아니고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 아니다. 항소심까지 그렇게 났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됐어요. 딜레마전은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2021년도에 사고 난 건데요. 이제서 영상 올립니다. 당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님 방송 보면서요. 딜레마전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그리고 2심에서 항소기각으로 검사 항소기각으로 딜레마전 인정받아갖고 신호위반 아닌 걸로 끝났어요. 민사가 서울에서 보험사끼리 소송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요. 1심에서 자, 나 무죄 받았다고 보내줬는데 1심 담당자가 그걸 제출 안 했대요. 증거를 제출 안 했대요. 그래서 60대 40이래요. 누가 60? 불박차가 60이래요. 불박차 60. 그게 격분했고 항소해달라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40대 60. 불박차 40, 상대차 60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대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게 과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심 판결 보겠습니다. 1심 판결 원고 측 60, 피고 측 40. 원고가 불박차예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판사가 블랙박스 안 본 것 같아요.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분심위에서 불박차 60이에요. 네, 황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했다. 맞은편에서 대우회전했다. 분심위 변호사께서 이 사건을 불박차 60, 불박차 신호위반으로 본 것 같아요. 불박차 60, 대우전차 40. 그러니까 소액 사건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대로 그냥 똑같이 이유도 없이 그냥 60대 40. 무슨 소리야? 내가 무죄 받았는데 신호위반 아니라 그랬는데. 그때 뒤늦게 그거 제출해갖고 이제 60대 40이 40대 60으로 바뀌었어요. 그 판결문 볼까요?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0대 40을 40대 60으로 바꾼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신호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불박차가 교차를 통과해서 그 1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상대차가 우회전하면서 크게 우회전해서 1차로 들어오다가 사고 난 것이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다.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자, 그렇다면 몇 대 몇이냐?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형사 항소심 판결에서도요. 이렇게 항소심 판결에 뭐라고 그랬는지 인용을 했어요.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를 진입했다면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에 그 좀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근데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에 신경은 쓰지 못했다. 소홀히 했다. 따라서 이것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건 신호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신경 쓰는데 그 차를 신경 쓰지 못했다. 그럼 둘 다 잘못했다. 그래서 불박차에도 40분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대 40 적당하다 8%, 70대 30이라는 의견이 2%, 80대 20이라는 의견이 40%,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6%,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34%. 한 80대 20 정도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상대차는 불박차를 못 봤대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온 거예요. 상대차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차가 안 오겠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 차 그냥 들어온 거예요. 보지도 않고. 이런 사고에서 그냥 불박차가 황색 신호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지금 황색 신호로 바뀐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좌회전 신호로 지금 좌회전 신호로 생각하겠습니다. 좌회전 신호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이때 각도가 저 차가 좀 저렇게 들어오면은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고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뒤에 따라와서 때렸으면 100대 빵이에요. 근데 동시에 같이 가잖아요. 이거
내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회전한 차량 사고 났으면은 법원에서 한 80대 20 그 근처를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판결문을 내가 무죄 받은 판결문 이걸 1심에 제출했으면은 그럼 1심에서 80대 20 못해도 70대 30은 나왔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60대 40 나왔을 거예요. 60대 40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항소했으면 그럼 80대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대 2 정도 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보험사에다가 상고해달라고 그랬대요. 1심에서 똑바로 못해갖고 항소심도 이렇게 시원치 않게 나온 거잖아. 상고해줘, 상고. 예, 변호사님. 네, 분심이 결정문하고 1심 판결문도 아까 보여드렸죠? 상고, 보험사 높은 분한테 얘기해서 상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고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너 상고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얼마 청구했나요?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300만 원짜리 사건이네요.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건이면은 3천만 원까지는 소액이잖아요. 소액 사건 대법원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을 했으면은 그때는 대법원에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합니다. 이번 사건 네 줄짜리 판결. 이거는 소액 사건이다. 소액 사건이고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상고 기각될 것 같아요.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게 현실입니다. 소액 사건은 대법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심에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1심에. 그리고 저 사건이 분심이 가는 게 잘못이죠. 분심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1심에서 이 무죄 판결문, 이 중요한 판결문을 보험사 직원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나요? 왜?